1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하며 반도체 굴기를 꿈꿨던 중국은 현재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던 자본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화려한 최첨단 공장들과 수천 대의 정밀 장비들이 줄지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춰선 이유는 단 하나, 성문을 열 열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호기롭게 시작했던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이 쥐고 있는 작은 병 하나에 벌벌 떨며 산업 전체가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원했던 반도체 자급자족의 꿈은 기술의 장벽이 아닌 소재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늪에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일본이 독점하면서 중국의 거대한 자본력은 무용지물로 전락하며 국가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이 왜 그토록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일본의 기술력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흔히 현대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지만 그 쌀을 짓기 위한 솥과 불을 모두 가졌음에도 정작 쌀을 씻을 깨끗한 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국가 펀드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며 미국과 한국을 추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매우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노광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즉 포토레지스트의 공급망이 일본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자 중국의 모든 공정은 일제히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첨단 산업 생태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지정학적 기술 패권, 전쟁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 아무리 공장을 많이 지어도 일본의 허락 없이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정부는 뒤늦게 소재 국산화를 위해 다시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일본의 정밀 화학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단 1나노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극한의 정밀 영역이기에 검증되지 않은 소재를 사용했다가는 수조 원 가치의 웨이퍼를 통째로 폐기해야 하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자국의 기술력을 무기로 중국의 목줄을 죄고 있으며, 이는 과거 한국에 단행했던 수출 규제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산 고품질 소재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 정세와 맞물린 수출 통제 조치는 그들의 숨통을 더욱 강하게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EUV 전용 포토레지스트는 오직 일본만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중국의 7나노 이하 첨단 공정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돈으로 모든 기술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중국의 오만이 기술의 원천이자 기초과학의 산물인 소재 산업의 높은 벽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실패 가능성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한 국가의 산업 붕괴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거대한 재편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국은 자본의 힘이 아닌 기술의 종속이라는 가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일본의 기술 패권 아래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하고 고독한 사투를 벌여야만 합니다. 과연 중국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소재 권력 앞에 굴복하며 반도체 패권의 꿈을 포기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도대체 포토레지스트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거대한 중국을 쩔쩔매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는 그 본질적인 기술의 실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포토레지스트는 일종의 감광액으로 빛에 반응하여 실리콘 웨이퍼 위에 아주 미세하고 정교한 회로 지도를 그려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재료입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성능 좋은 필름 카메라에 들어가는 고성능 인화액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렌즈와 카메라 바디가 있어도 이 액체가 없으면 사진은 찍힐 수 없습니다. 일본의 JSR, 시네츠 화학, 도쿄 오카공업 같은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화학 분야에서 쌓아온 독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10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순도와 안정성을 가진 화학물질의 조합이 필요한데, 이것은 단순히 레시피만 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수조 원의 자본을 투입해 일본의 핵심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려 노력했지만 정밀화학의 정수는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보이지 않는 데이터에 숨어 있습니다.
기술 매뉴얼은 돈으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화학 반응의 미묘한 온도 차이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극한의 정제 기술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는 거대한 벽입니다. 중국 내 로컬 기업들이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발표를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실제 양산 라인에 적용했을 때의 신뢰도는 여전히 일본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불량 소재를 사용하여 반도체 수율이 단 1%만 떨어져도 기업에는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 제조사들조차 국산 소재 사용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파운드리 거물인 SMIC나 메모리 반도체의 희망인 YMTC조차도 일본산 포토레지스트가 끊기는 순간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중국은 이제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유지되던 느슨한 수출 통제는 이제 바늘구멍 하나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엄격해졌습니다. 이는 중국의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심지어는 첨단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게 하여 국가 안보에까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인 EUV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전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이 100%에 육박하여 중국에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급자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애국심에 호소하며 연구 개발을 독려하고 있지만 기술의 격차는 갈수록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일본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매우 강력하게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조절하며 자신들의 기술적 우위를 정치적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를 구성하는 폴리머, 광산 발생제, 첨가제 등 기초화학 원료의 순도를 99.9999%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은 기초과학 강국인 일본만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중국이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조 단위의 돈을 쏟아붓는 동안 일본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초화학과 소재 분야에서 묵묵히 뿌리를 내려온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소재 권력은 보이지 않는 기술 패권이라 불리며 화려한 완제품 뒤에 숨어서 세계 산업 생태계를 지배하는 진정한 실권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제 중국은 자본의 한계를 절감하며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부패와 관리 부실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내부의 적과 마주해야 하는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던 국가 집적회로 산업투자펀드, 일명 빅펀드는 최근 수조 원대의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며 그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기술 개발이라는 본연의 목적 대신 고위 관료들과 기업인들의 개인적인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중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반도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건설업자나 식품업체들이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하루아침에 반도체 기업으로 둔갑하는 황당한 사건들이 중국 전역에서 우후죽순처럼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한 홍신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는 중국 반도체 역사상 최악의 사기극으로 불리며 수조 원의 세금만 낭비한 채 유령 공장으로 남게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화려한 착공식과 함께 세계적인 기술력을 약속했던 공장 부지에는 이제 잡초만이 무성하며 멈춰버린 크레인들은 중국에 성급했던 반도체 꿈이 남긴 상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한국과 대만의 핵심 인력들을 대거 영입했지만 단편적인 기술자 몇 명의 영입만으로는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기술을 훔치거나 사올 수는 있어도 수만 명의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만들어내는 정밀 제조 공정의 노하우까지는 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도체 설계 능력인 텔리스 분야에서는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선전하며 잠시 두각을 나타냈으나 정작 이를 실제로 생산할 파운드리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수준과 큰 격차를 보입니다. 반도체 제조의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특히 ASML이 독점하고 있는 EUV 장비의 수입이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막히면서 중국의 미세 공정 로드맵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노광 장비는 반도체 웨이퍼에 아주 미세한 회로를 그리는 핵심 도구로 이 장비가 없으면 7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 생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에 속합니다. 일본 또한 미국의 요청에 응하여 핵심 노광 장비 부품과 기술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은 이제 중고 장비조차 구하기 힘든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합심하여 중국의 기술적 초크 포인트를 정확히 타격하자 중국이 자랑하던 자본의 힘은
거대한 장벽 앞에 멈춰선 초라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는 수십만 개의 정밀 부품들이 결합된 현대공학의 결정체이기에 중국이 이를 분해하여 역설계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정교함을 지녔습니다. 단 하나의 부품이라도 오차가 발생하면 전체 공정이 마비되는 반도체 장비의 특성상 기초 과학의 기반이 약한 중국의 제조 환경은 기술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 렌즈와 거울, 센서 기술 등은 모두 일본과 유럽의 강소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영역이어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제조 2025 계획의 핵심인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 목표는 현재의 기술 봉쇄 상황 속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환상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제 중국 기업들은 최신 공정을 포기하고 28나노미터 이상의 구형 공정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본의 소재 공급이 끊기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위태로운 구조입니다. 부품을 구하지 못한 일부 중국 공장들은 암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중고 부품이나 짝퉁 소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완성된 제품의 품질 저하와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반도체가 저가 저품질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술 자립을 외치며 시작된 중국의 도전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고립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이는 향후 전 세계 IT 산업 지형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서막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공장들은 겉으로는 가동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소재 부족으로 인해 생산 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심각한 효율 저하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7나노미터 미만의 초미세 공정에서 필수적인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의 부재는 중국 반도체 기술의 진보를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정밀화학의 배합비는 단순히 성분 분석만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영역이며 이는 마치 명품 요리의 비법 소스와도 같은 비밀입니다. 중국의 엔지니어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험실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양산 라인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화학 반응들은 그들을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율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산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권력과 중국의 시장 권력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재 산업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기초화학 분야에 대한 장기적이고 꾸준한 투자와 장인 정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일본은 눈에 보이는 완제품 시장에서는 뒤처졌을지 모르지만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과 특허라는 보이지 않는 그물을 전 세계에 촘촘히 쳐놓았습니다. 중국은 ASML의 DUV 장비를 개조하여 7나노 공정을 구현하려 시도했으나 일본산 소재의 공급 제한으로 인해 대량 양산에는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려는 중국의 시도는 결국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오지통신 등 차세대 핵심 산업 전반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연쇄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 및 네덜란드와 함께 바세나르 체제를 강화하여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중국의 기술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 인재를 고액 연봉으로 매수하는 방식은 조직 내부의 문화적 갈등과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은 중국에게는 재앙이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처를 찾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는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부품 수급이 어려워진 중국 기업들은 구형 가전제품에서 칩을 적출하여 재활용하는 고육지체까지 쓰고 있으며 이는 중국 기술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중국의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국가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격차를 극복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인적 자원의 이탈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전쟁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국가의 기초 체력과 정밀 제조 능력을 시험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장기적인 소모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정밀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나노 단위로 제어하는 기술은 일본의 강소기업들이 수세대에 걸쳐 전수해온 독보적인 가업의 결과물입니다. 미국의 설계 능력, 네덜란드의 장비 기술,
그리고 일본의 소재 권력이라는 세 기둥이 합심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형국은 중국에게 거대한 절벽과 같습니다. 중국이 과거 대약진 운동식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했던 조급함은 정밀함과 인내를 요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실패를 자초했습니다. 진정한 기술 자립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본의 투입보다 기초 과학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실패를 용납하는 연구 문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중국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야를 넓혀 일본이 어떻게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일본의 정밀화학 산업은 전후 고도 성장기부터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특유의 계열 구조를 통해 장기적인 기술 축적을 이루어왔습니다. 단기 이익을 쫓는 서구식 자본주의와 달리 일본 기업들은 수십 년간 수익이 나지 않아도 한 우물을 파는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기초 과학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반도체 공정의 핵심인 99.999999999 이른바 11-9의 초고순도를 구현하는 기술은 단순한 기계 설비가 아니라 수많은 현장 엔지니어들의 감각과 경험이 빚어낸 예술입니다.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 SMIC는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7나노 공정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일본산 고순도 소재 없이는 수율을 잡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통제 품목을 기존 3개에서 23개로 대폭 확대하면서 중국은 이제 노광 장비뿐만 아니라 세정, 식각 등 공정 전반에서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소재 분야의 치킨 게임에서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모방이 불가능하도록 원천 특허를 촘촘하게 설계하고 핵심 제조 공정을 철저히 블랙박스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한국을 상대로 단행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전 세계의 일본 소재의 파괴력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중국에게는 거대한 공포의 전조 현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뒤늦게 소재 국산화를 외치며 일본을 따라하려 하지만 기초화학은 벼락치기 공부하듯 돈만 쏟아부어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깊은 심연의 영역입니다. 일본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수많은 강소 기업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특정 공정에서 전 세계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숨은 지배자들입니다. 화학 분자 간의 미묘한 결합을 제어하여 빛의 굴절을 조절하는 포토레지스트의 레시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일본 기업들만의 절대적인 영업 비밀이자 국가 보물입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자존심인 YMTC 또한 적층 기술에서는 성과를 냈을지 모르나 이를 대량 양산하기 위한 화학 소재 공급이 끊기면 성장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IT 거물들인 애플과 인텔, 삼성전자조차 일본의 소재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중국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중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투자자들이 불안에 떠는 이유는 기술의 자립이 구호처럼 쉽지 않다는 냉혹한 시장의 판단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 철막은 중국을 첨단 기술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있으며 일본의 소재 통제는 그 철막을 가장 단단하게 고정하는 못과 같습니다. 일본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표방하면서도 핵심 코어 기술만큼은 철저히 자국 내에 가두는 전략을 통해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한 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수백 단계의 정제 과정 중 단 한 단계만 어긋나도 반도체는 불량품이 되며 중국은 바로 그 한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천인 계획을 통해 영입된 박사급 인력들도 일본 공장의 현장 반장들이 가진 수십 년간의 손끝 감각을 재현하는 데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양적 팽창에만 집착하던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질적인 도약을 고민해야 하지만 이미 벌어진 기술 격차와 국제 정세는 그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소재 전쟁의 결말은 단순히 기업의 성패를 넘어 21세기 기술 패권이 어느 진영으로 기울어질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반도체 전쟁의 전장은 거시적인 정치 논리를 넘어 분자 단위의 미세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아주 정밀한 실험실 내부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학 기업들이 생산하는 포토레지스트는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나노미터급의 미세 회로를 웨이퍼에 각인하기 위한 인류 기술력의 정수를 담은 결정체입니다. JSR이나 시네츠 화학과 같은 일본의 거물들은 수만 번의 배합 실험을 통해 얻은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무기로 전 세계 반도체 제조사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소재를 분석하여 복제하려고 시도해도 화학물질의 복잡한 분자 구조와 혼합 순서까지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은 현대 과학으로도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아주 미세한 불순물 하나가 수조원 가치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국산 소재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에 7나노 칩을 탑재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산 소재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위태로운 생산 구조가 숨겨져 있습니다. 기존 장비를 개조하여 첨단 공정을 구현하는 멀티 패터닝 방식은 공정 횟수를 늘려 비용을 폭증시키며 결국 중국 반도체의 가격 경쟁력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23개로 확대한 것은 중국의 첨단 공정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 생산까지 정밀 타격하겠다는 매우 강력하고 의도적인 경고 메시지입니다. RF와 KRF 등 기존 공정에서 사용되던 소재들마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중국의 자동차 및 가전용 반도체 공장들은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업계의 거물인 SMIC는 첨단 장비 도입이 막힌 상황에서 일본의 소재 통제까지 더해지자 향후 5년 뒤의 기술 로드맵을 사실상 백지화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작은 거인이라 부르는 강소 기업들을 육성하며 소재 자립을 꾀하고 있지만 일본의 글로벌 니치톱 기업들이 가진 수십 년의 격차는 견고합니다. 반도체 소재는 한번 채택되면 수년간의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야 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소재가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일본산 소재를 고집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공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소재의 화학적 성질을 역설계하는 방식은 물리적 장비를 뜯어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며 이는 기초과학의 뿌리가 약한 중국에게는 거대한 장벽과 같습니다.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환경 규제와 안전 기준을 극복하며 친환경적이면서도 고성능인 차세대 감광액을 개발하여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 멀리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차량용 전력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 또한 일본 기업들의 손에 달려 있어 중국의 성장은 불안한 외줄타기입니다.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탄화규소 반도체 공정에서도 일본의 정밀 제조 기술은 압도적이며 이는 중국이 친환경 에너지 주도권을 잡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됩니다. 미국의 하드웨어 제재와 일본의 소프트웨어적 소재 봉쇄라는 양면 공격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거대한 감옥 안에 가두어 서서히 고사시키는 전략적 압박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공장을 지어도 그 안을 채울 핵심 소재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 공장들은 결국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으로 남게 될 위험이 큽니다. 이제 중국은 자본으로 시간을 살 수 없다는 냉혹한 교훈을 얻었으며 기술의 종속이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어둡게 만드는지를 뼈저린 현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초크 포인트를 장악한 일본의 소재 기술력은 이제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전략 자산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습니다. 과거 1980년대 미국의 압박에 반도체 완제품 시장을 내어주었던 일본은 이후 소재와 부품이라는 보이지 않는 뿌리 산업에 집중하며 절치부심해왔습니다. 중국의 전랑 외교와 공격적인 기술 탈취 시도는 오히려 서방 국가들과 일본이 기술 동맹을 더욱 공고히 결속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이 참여하는 이른바 칩사 동맹은 중국이 기술 자립을 위해 넘어야 할 가장 높고 거대한 절벽이자 거대한 장벽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노광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본산 고성능 포토레지스트가 없다면 그 장비들은 그저 비싸고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중국은 거대 시장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일본 기업들을 유혹하려 했지만 일본 정부의 강력한 수출 규제와 가이드라인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반도체 소재의 순도는 이제 PPT 단위를 넘어 분자 하나하나를 제어하는 영역에 도달했으며 이는 기초과학의 정수를 담은 현대 연금술의 영역입니다. 중국 내 로컬 기업들이 생산하는 소재들은 여전히 불순물 함량이 높아 첨단 공정에 투입될 경우 막대한 수율 저하와 함께 가동 중단이라는 재앙을 초래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수율은 곧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익의 지표이며 일본 소재를 대체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번번이 낮은 수율이라는 벽에 가로막힙니다. 중국 반도체 공장에 영입된 외국인 엔지니어들은 기술 자문 수준을 넘어 소재 공급망까지 직접 챙겨야 하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밀화학 DNA는 단기간의 학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장인들의 끈기 있는 연구와 실험 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의 뼈아픈 교훈을 얻은 일본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완제품보다 핵심 소재라는 실리를 택하며 세계 산업의 배후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속도와 양에 집착하던 과거의 제조 방식이 정밀함과 신뢰를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으로 인해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소재 기술이 없는 중국의 AI 굴기는 시작부터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브랜드나 마케팅 뒤에 숨어 조용히 시장을 지배하는 일본의 조용한 기술력은 소리만 요란했던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비웃는 듯 강력합니다. 일본에서 출발하는 화물선이 지연될 때마다 중국의 파운드리 관리자들이 밤잠을 설치며 초조해하는 모습은 기술 종속의 비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지난 2019년 한국에 단행되었던 일본의 수출 규제 사례는 중국에게는 단순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예견하는 공포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반도체 자립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수십 년을 달려야 하는 울트라 마라톤이며 기초가 부족한 중국은 이미 초반부터 호흡 조절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촘촘히 설계한 실리콘 장벽은 중국의 내부에서 쌓은 성벽보다 훨씬 견고하며 일본의 소재 통제는 그 장벽을 받치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입니다. 일본의 화학 거물들은 이미 EUV를 넘어 차세대 하이NA 노광 공정용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중국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도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공학자들은 이제 장비라는 거대한 하드웨어를 넘어 보이지 않는 액체 속에 숨겨진 분자들의 정교한 배열을 이해해야 하는 더 고차원적인 숙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의 성분을 분석하는 역설계 기술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지 모르나 실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천 가지 변수를 통제하는 노하우는 여전히 일본 기업들의 비밀 금고 속에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세정 단계에서 사용되는 초고순도 불화수소 역시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자국 내에서 해결하기 가장 힘든 난제 중 하나입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의 강점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제조사들의 공정 특성에 맞춰 실시간으로 레시피를 수정하고 최적화해주는 밀착형 서비스에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일본의 퇴직 기술자들을 영입하려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일본 특유의 팀 중심 연구 문화는 개인의 이탈만으로 기술 전체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토양이 척박한 상태에서 열매만을 따려 했던 중국의 조급함은 정밀화학이라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으로 떠오른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 생산에서도 일본산 첨단 패키징 소재 없이는 성능과 수율을 동시에 잡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칩을 보호하고 전기적 연결을 돕는 봉지재와 기판 소재 분야에서도 일본의 점유율은 압도적이며 중국은 이 분야에서도 일본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강화될수록 일본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는 역설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이 겪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모순입니다. 중국 정부가 투입한 130조 원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연구 개발보다는 부동산이나 보여주기식 공장 건설에 낭비되었다는 비판은 내부에서도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구축하고 있는 첨단 기술의 성벽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으며 일본은 그 성벽의 가장 예리한 창끝이 되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정밀하게 타격하고 있습니다. 완제품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TSMC에게 밀려났던 일본이 소재와 부품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으로 다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정점에 섰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발맞추어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강화하며 중국의 기술 추격을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3차 빅펀드 조성이 발표되었지만 시장의 반응이 냉담한 이유는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소재 국산화라는 구호 아래 탄생한 수많은 중국 스타트업들이 양산 테스트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도산하는 현실은 일본 소재 기술의 높은 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인 TSMC조차 일본의 연구소를 짓고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미래 반도체 경쟁의 승패가 결국 소재에서 결정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0.1%의 수율 차이로 수조 원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반도체 전쟁에서 일본산 소재의 신뢰성은
중국이 그 어떤 보조금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중국의 젊은 과학도들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십 년 된 중소기업 하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현실에 깊은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가졌던 모노주쿠리 정신은 이제 디지털 시대의 핵심 소재 기술과 결합하여 중국의 양적 공세를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자본의 힘으로 세계를 평정하려던 오만에서 벗어나 기술의 본질과 기초 과학의 중요성을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는 가혹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가 구축한 철저한 반도체 기술 봉쇄망은 중국이 자력으로 탈출하기에는 너무나 높고 단단한 현대판 디지털 만리장성과 같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자국산 소재의 비중을 억지로 늘리고 있지만 이는 결국 전체 생산 공정의 안정성을 해치며 치명적인 불량률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학 소재 기술은 단순한 산업적 가치를 넘어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병기이며 일본은 이를 통해 세계 경제의 판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고액 연봉으로 해외 인재를 영입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기술 습득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조직의 집단 지성과 연구 문화는 살 수 없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수만 가지의 정밀 화학 물질 중 단 하나만 공급이 차단되어도 전체 라인이 멈추는 공급망의 취약성은 중국에게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전 세계 제조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이나 인도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현상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고립이 가져온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상징적 단면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일본 소재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일본의 원천 기술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내주었던 일본이 이제는 소재와 장비라는 상류 산업을 장악하며 전 세계 반도체 제조사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게 된 것은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스마트폰이나 슈퍼컴퓨터, 뒤에 숨겨진 일본에 보이지 않는 소재 권력은 기초과학이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중국은 최첨단 공정 대신 28나노 이상의 범용 반도체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 분야 역시 공급 과잉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디리스킹 전략은 중국을 첨단 가치 사슬에서 서서히 배제하고 있으며 일본의 정밀 소재 통제는 그 전략을 실행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특수가스와 감광액의 배합 기술은 일본 장인들이 평생을 바쳐 완성한 복제가 불가능한 인류의 기술적 유산입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은 오히려 시장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보다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수치 조작에 몰두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반도체 장비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물리적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은 기초 물리와 화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영역과도 같습니다. 일본의 소재 기업들은 이미 2나노 공정을 향한 차세대 포토레지스트 개발을 마쳤으며 이는 중국이 현재 겪고 있는 기술 격차보다 훨씬 더 큰 절벽을 예고합니다. 중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겪는 좌절감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기술 혁신 동력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기술은 단순히 경제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안보의 핵심이며 일본은 이 기술 안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공정을 거쳐 탄생하는 반도체 칩 하나에는 일본의 정밀 소재 기술이 실핏줄처럼 얽혀 있어 일본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떤 첨단 기기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과거의 성공 방식인 물량 공세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반도체 굴기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기술의 종속은 결국 정치적 종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일본의 소재 권력은 중국이 넘어야 할 가장 거대하고 냉혹한 현실의 장벽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중국식 물량주의의 신화는 일본이 쥐고 있는 아주 작은 병 속의 액체 하나에 의해 무참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돈으로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오는 하드웨어의 결합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기초과학의 정교한 데이터가 빚어낸 소프트웨어의 정점입니다. 일본의 소재 강소기업들이 지키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이야말로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자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성역임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이 쏟아부은 130조 원이라는 거금은 성벽을 쌓는 데는 충분했을지 모르나 그 성문을 열고 미래로 나아가게 할 열쇠까지는 사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누가 더 거대한 공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원천 기술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뿌리가 튼튼한 기술이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강력한 생존 무기가 되는지를 말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구축한 기술 동맹은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신들 위주로 재편하며 새로운 기술 패권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거대한 기술적 점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조급함을 버리고 기초 과학의 토양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만 할 것입니다. 반도체 전쟁은 이제 단순히 기업 간의 이익 다툼을 넘어 국가의 자존심과 안보, 그리고 미래 세대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체스판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중국 반도체의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도전이 거대한 자본과 만났을 때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경고입니다.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한 병에는 한 시대를 지배했던 장인들의 혼과 수만 번의 실패를 견뎌낸 연구자들의 인내심이 아주 진하게 농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기술의 자립은 결코 구호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 문화와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가 선행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영역입니다. 이제 중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일본에게 고개를 숙여야 할지 아니면 고립된 채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야 할지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총칼이 아닌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 위에서 벌어지며 그 승리의 열쇠는 실험실에서 묵묵히 밤을 지새우는 과학자들의 손끝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일본이 쥐고 있는 소재 권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가로막는 가장 높고 견고한 절벽으로 남아 그들의 숨통을 압박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기술이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한 국가를 보호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국의 야심찬 꿈이 일본의 작은 유리병 앞에서 멈춰선 현실은 기초 과학과 소재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아주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나아가 세계가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전멸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패권 전쟁의 시작일 뿐이며 그 승자는 자본의 양이 아닌 기술의 질에 의해 결정될 것임이 명백합니다.